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5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우스컵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이변으로 이어진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전일 광명 우스컵 7경주 어미태하고 류근철의 동반 입상 한번 해설 방송에서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류근철이 과감하게 힘을 썼습니다. 어미태가 직선 짧게 가져가면서 15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도 강자들의 선전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강자들도 있죠. 8경주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원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보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스컵 결승 경주는 아무래도 손경수하고 박경호 27기 신인 선수들이 앞뒤로 포진돼서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미테라든지 이기주 비팝 쪽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좀 까다로운 편성이 많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6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까지 배당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10경주 같은 경우는 류근철을 활약해 나갈 수 있는 이용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민호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권정국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문제는 권정국이 연이틀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시속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2류 경주까지 과연 권정국이 고전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호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권정국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권정국이 무너지면 박민호까지 힘든 견주에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고재준, 주효진, 이서혁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박민호 비팝 라인에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재준이 기회가 낮은데 회전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금일도 두드럭발에 나간다면 이서혁하고 주효진이 막혀 나가면서 박민호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고재준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이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노영균이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은 좀 너무 과감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갔어요. 결국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노형균, 연합 세력이 손진철밖에 없습니다. 5대2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노영균이 쉽지만 않은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황경근의 선행을 김종태가 몰고 가게 된다면 5대2로 싸우는 편성에서 노영균이 손진철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김태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전일은 나름대로 선전 펼쳐 나갔었는데 자력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저측이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려민호하고 정지민, 조성윤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들이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태현 입장에서는 최선국과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측이 나선다면야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정지민이 그대로 긁어버린다면 김태현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차봉수가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원, 박성순, 이인으로 이어지는 비팝 라인도 견고하기 때문에 차봉수도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인우가 먼저 내선 잡는다면 박성순, 이수원이 유리한 것 같고, 장지웅이 저대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차봉수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 차봉수의 선전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용희가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직선에서 김준일을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2착으로 머물렀었죠.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했었던 이용희, 금일만큼은 류근철 다시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성광하고 조성래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오히려 이용희, 류근철 믿다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의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손경수하고 박경호가 27기 신인 선수죠. 상위 랭커 선수들입니다. 박경호도 힘을 쓸 수 있고 손경수도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점에서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고, 비파업 라인이죠. 어미태, 이기주까지 손경수의 흠이 막혀 나간다면 비파업 완승으로 쉽게 마무리도 될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3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박민호가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종국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야 되는데 연이틀 권종국의 몸 상태는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권종국만 믿다가 박민호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권종국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1호 경주 또 펄펄 날아다닌다면 박민호 입장에서는 쉽게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권종국이 타이밍을 잡고 박민호가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종국의 힘을 쓰고 박민호가 몰고 간다면 아무래도 후미권에서는 치고받고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호의 연대 세력이 권종국, 카수용, 김용태가 있죠. 반면 주효진의 연대 세력은 고재준하고 이세혁이 있습니다.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박민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권종국의 선행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시속감만 좋다면 충분히 지켜주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3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6번이죠. 3번하고 6번 쪽 권종국의 선행감만 좋다면 박민호가 몰고서 짧게 숲에 나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권종국이 또 못 가면 고재준이 또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타종전으로 박민호가 고재준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재준이 잘 가기 때문에 초반부터 발주대 위치가 좋은 박민호가 고재준의 뒤를 물고 가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민호가 고재준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믿는 구석은 믿어야 될 선수는 권종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권종국이 힘을 써야지만 파업 선수들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그 중에서도 경제 중심 박민호가 몰고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 우선 하시되 또 다른 선행 선수 3번과 4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에서 고재준이 힘을 쓰고 이세혁하고 주효진이 막혀 나가면서 3번 견제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고재준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재준 보면 기아가 상당히 좀 낮은데 회전력으로 좀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연이틀 컨디션은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고재준 혼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도 되고 먼저 달아나게 된다면 주효진하고 이세혁이 알아서 박민호 견제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고재준이 가게 된다면 전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비파업 라인이죠. 4번과 2번도 충분히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4번하고 7번이라든지 4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7번이죠. 4번하고 2번입니다. 고재준의 선전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 고재준이 긴거리 나서게 된다면 주효진에게도 잡히고 이석에게도 잡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아 차이가 상당히 좀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래저래 금일만큼은 박민호가 1호 경주만큼은 짧은 저치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재준도 그렇고 권종국도 그렇고 오히려 박민호가 권종국을 뒤다 붙이고 짧게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도 있는 만큼 3번과 6번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3번, 4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4, 7 가능하죠. 4, 2 가능한데 고재준을 중심으로 복승 경주권 쪽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노형균이 과연 손진철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괜찮았는데 전일은 좀 너무나 긴거리 나서다가 잡혔었죠. 아쉬움을 남겼었던 노형균. 아무래도 두 선수가 비파업 연대 세력이기 때문에 협공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이 4번 앞자리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이 후미권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김정태, 황영근, 김석호, 최원재, 이주연은 파업 쪽 선수들입니다. 5명이 파업 쪽 선수라는 점에서 노영균이 과연 손진철을 의식한 경주냐, 손진철을 적극적으로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을 때 챙겨준다면 노영균이 또다시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손진철을 앞에다 두고 경주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손진철은 끌어내고 이번의 뒷자리를 6번이 타정전으로 빼앗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김정태 몸 상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은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연합을 좀 먼저 우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균과 김정태죠.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손진철이 끌어내가지고 2번의 뒷자리를 맞게 나가게 된다면 파업 라인 완성하죠. 6번 견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2번과 6번 쪽에, 2번하고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정태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다분하죠. 노영균이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손진철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이틀 황영근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황영근이 힘을 쓰고 동기생인 김정태가 막혀 나가고 이주연 수는 자리 잡게 된다면 노영균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석호가 홈에서 날아오는 선수들 견제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동기생의 완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3번 황영근의 몸 상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아쉬웠었던 이주연이 6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파업 라인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3번입니다. 6번하고 7번이에요. 6번하고 3번, 6번과 7번 정도는 이번 편성 노영균 빠지면 파업 쪽 라인 묶어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 3하고 6, 7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좀 노영균이 이래저래 타점부터 때리지만 않는다면, 전일처럼 무모한 경주년 펼쳐 나가지만 않는다면 복승의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진철보다는 김정태 협공 가능성 쪽에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2번,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구경주입니다. 김태현을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급자인데 원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도 고전 가능성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측이 나설 때는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김태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김태현 중심으로 최성국이 있고 장찬재가 있습니다. 김재훈이 있어요. 연합 세력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지민의 연대는 여민호가 있고 조성인이 있어요. 4대 3으로 싸우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정지민 입장에서는 여민호하고 조성인하고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태현 입장에서는 덮고 시작하는 작전 펼쳐 나가거나 정지민이 긴거리 나서게 된다면 저측 타이밍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최성국이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태현이 재기량만 발휘 나간다면 저 최성국과 협공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은 또 너무나 긴거리 나서다가 최성국 금요 경주의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일은 김태현 앞자리에서 경주 펼쳐 나가기보다는 뒷자리 마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업적 선수의 협공 가능성 쪽에 3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3번하고 2번, 3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찬재 선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윤우신의 뒷자리를 장찬재가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성래를 중심으로 윤우신하고 장찬재를 노려봤었는데, 윤우신과 장찬재가 들어오면서 조성래가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는 선수가 장찬재죠. 최성국이 힘을 써버린다면 김태현이 저측이 나설 가능성, 정지민보다는 장찬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 이만큼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3번과 6번을 차선으로,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3번과 6번을 차선으로 이번 편성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3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민이 힘이 상당히 좋죠. 여미도도 알고 쏘면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비파업 라인 완성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뒤늦게 김태현 꾸역꾸역 날라오게 된다면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이 가면 일단 여민호를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민호도 마크되면 잘 쫓아가요. 5번과 1번 쪽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5번과 3번 짤까지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현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측이 타임 잡아나간다면 최성국 마크도 가능하고 장찬재 마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박성순이 지금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박성순 최근 들어서 결승 몇 번 가서 득점이 많이 높아졌다 뿐이지 전형적인 마크 주평 박성순이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박성순 입장에서는 뭐 이수원하고 이인우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대로 차봉수는 장지웅, 임세윤, 이동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5번, 3번, 1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비파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2번, 6번, 뭐 7번, 4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이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차봉수가 몰고 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상남하고 성산이죠. 창원 쪽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뭐 장준영도 시속감 좋은 선수예요. 이를 차봉수가 활에 나가거나 차봉수가 젖히고 장중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상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입니다.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박성순이 끌어내서 받아가거나 뭐 직선 취해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타종 전으로 6번의 뒤 정도는 충분히 마크하고 확보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봉수가 박성순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지훈과 협공이 먼저고 우선이다. 6번과 2번 창원적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6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인우가 전일은 고전했습니다만 금요일 때 마크로 잘 갔어요. 금요일은 힘을 써야 됩니다. 3번이 멀고 가고 1번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차봉수 견제 나가거나 장중 견제 나간다면 피파업 라인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5번이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3번 취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끝까지 이인우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수원이 날라오게 된다면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인우가 힘을 쓰고 3번이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고 이수원은 후미에서 나올 차봉수 견제 나가게 된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봉수의 선전하고 박성순의 선전 가능성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과 2번을 먼저 6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이라고 3, 5는 비파업 쪽 라인 묶어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용희가 전일 2차권은 진입했습니다만 점수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근철 있고 구동훈 있고 이용희가 비파업 라인이고 조성래, 이성광, 최용진, 오진우가 파업 라인이죠. 4대3으로 3대4로 싸우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류근철이 전일 선행승부로 자신감을 얻었었다는 거, 이용희가 류근철을 다시금 활용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광명우스컵 7경주에서 어미태하고 류근철의 동반 입상 15배 존배당 한개 드렸었는데, 금일도 류근철이 화끈하게 타점 잡고 힘을 쓰는 이용희가 몰고 가면서 호미 견제 나서게 된다면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호미 견제만 놓고 본다면 이용희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6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5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구동훈이 끝까지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를 놓치는 경주가 상당히 많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류근철이 타정부터 때리는 경주로 진행이 된다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구동훈에게 딴지 걸 만한 선수가 빨래줄 경주로 진행이 된다면 딱히는 없는 것 같습니다. 6번의 뒷자리를 구동훈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류근철이 힘이 빠지면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2번 쪽에 6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6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조성래가
다소 좀 승부 의지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이성광이 때려줍니다. 조성래가 몰고 가요. 그 뒤로 최영진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조성래가 이성광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이 힘을 쓰고 조성래가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4번하고 3번 파업 라인 4번하고 3번 파업 라인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광이 때려도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에요. 후미권에서 이영희가 논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추입 나서게 된다면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2차권까지는 이용이 진입할 수 있는 만큼 4번과 3번 쪽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면서 4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성래가 정신만 차린다면 일요경제 강한 만큼 이성광 활이 나간다면 4-3하고 4-6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자신감 얻은 유근철을 중심으로 이영희가 짧게 추입해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6번과 2번 넘어서면 구동은 마크 정도는 충분히 지켜줄 가능성,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법 완승이죠. 6번, 5번까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27기 신인 선수 손경사고 박경호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수석 졸업자 손경호, 4위로 졸업한 박경호 두 선수가 동서울하고 수성입니다. 비파업 쪽 라인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밑에 이기주가 경기를 펼쳐 나가는 데서는 상당히 좀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경호, 송경수, 이기주, 밑에 순으로 자리 잡을지 3번, 1번, 7번, 5번으로 자리 잡을지 3번, 7번, 3번, 7번 여기에 1번, 5번으로 자리 잡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 분위기상 1번이 앞장서거나 3번이 앞장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은 두 선수가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경호가 때리고 송경수가 짧게 가져가고 송경수가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경호를 뒤에다 붙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이래저래 27기 신인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경호가 송경수를 넘어서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27기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쪽에 3번 1번 주력 승부로 적극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경호를 상대로 송경수가 넘어서거나 박경호가 때리고 송경수가 활용해 나가다 직선에서 좀 세게 나가게 된다면 이기주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이기주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직전 1호 경주 때도 결승전에서도 어려운 경기에서 직선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기주 충분히 송경수의 뒷자리 막혀 나간다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과 7번의 전략적인 타입인 것 같아요. 3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27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고 경주를 펼쳐나가면서 동반 입상을 성공할지 아니면 송경수를 좀 보여주는 작전 펼쳐나가면서 이기주를 불러들일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때릴 선수는 박경호고 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송경호이라는 점에서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칫 송경수도 긴거리 나선다면 박경호에 잡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 3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송경수 중심으로 아무래도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송경수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일의 저력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윤우신이 먼저 기습으로 나서고 김준일 몰고 갑니다. 정윤건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파업 라인 쪽 4번과 2번 동반 입상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기주가 신인 선수를 제껴놓고 본인 살겠다고 직선 추입력 발에 나간다면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4번하고 2번이라든지 4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신인 선수들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준일 또 띄엄띄엄 하죠. 금요일 때는 죽 쓰다가 전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준일, 윤우신이 앞선에서 긁어만 준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4번, 2번이나 4번, 7번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일과 37 두 차권 안에서 27기 신인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회차도 경륜랑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